네, 정치화담야담 오늘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에 대북 송금 사건 당시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변호를 맡았던 인사를 추천한 걸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전윤철 변호사가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서슬퍼런 윤석열 총장 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하였고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추어 적임자로 판단되어 원내대표실에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있지도 않은 의혹이 확산되는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소통이 부족했음을 느낍니다.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이번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검 또한 이런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김진욱 전 대변인 일단 저 일이 과연 알고 한 것이냐 아니면 몰라서 저렇게 벌어진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 설마 이런 일을 알면서도 했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약간의 무신경함이라든지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지 못한 부분, 그런 실수적인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을 알면서 진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도한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청래 대표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사과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을 오늘 정청래 대표는 사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사고가 맞습니다. 당에서 너무 그동안 어떤 관례적으로 어떤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이 있어 왔다는 점에서 또 이것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인사 검증의 실패다라고 지금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당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 공직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에 대한 검증, 인사 검증을 좀 철저하게 하고 추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당 대표 또는 당 지도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통령에 대한 그 대해서 일부러 이런 그 인사들을 추천하고 그것이 이런 큰 파장을 불러오게 만들려는 어떤 의도성이 있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근식 씨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가 있냐 역정을 냈다는 소리도 들려요? 네, 저는 이제 경로 화를 냈다 이런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때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게 당내 명청 갈등의 한 복판에서 이게 터져나온 건데요. 김진욱 대변인 말씀대로 이게 사고일 수 있어요. 근데 사고라고 우리가 전제하더라도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른바 그 쓸데없는 합당 논의에 정신이 팔리는 바람에 자신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그렇게 금지 5개업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했던 2차 종합특검의 자기 당 추천 인사를 제 발등 찍는 인사로 지금 자인한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좀 엿먹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고가 터질 정도로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이 다른 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철저한 인사사고고 시스템의 사고라고 치지만
누구나 다 확인만 해보면 이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는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화를 내고 격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그런 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관심이 제밥에 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특검 후보를 어떻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사람을 하느냐라고 화를 네. 냈다는 건데, 특검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가장 중립적이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여야가 독립적인 새로운 검사를 임명해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하라고 특검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건 김성태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고 대통령한테 불리한 사람 변호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특검이 안 된다고 화를 냈다는 것은, 특검은 그러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 하겠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정청래 대표가 누를 끼쳐도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당청 관계뿐만 아니라 특검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도부의 저는 잘못된 시선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주당이 추천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준철 변호사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자, 전준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2023년 대북 송금 수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1차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다들 아시다시피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 가운데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바람에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을 연루시킨, 어떻게 보면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을 특검 후보로 올렸단 말이에요. 자, 민주당에서도 나중에 청와대에서 아니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를 픽하지 않고 조국 혁신당이 추천한 후보를 임명한 뒤에 왜 이러지 하면서 나중에 진상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에 이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청와대에서 네.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분이 과거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김성태 대장동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네. 김성태 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변호를 맡았다고 하는데, 이 변호인단을 구성할 때 18명의 메머드급의 변호인단을 구성을 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으로 이름을 올려 있었다는 걸 이제 나중에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정말 있었구나라는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부분을 또 죄송하게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분이 지금 이성윤 최고위원께서는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을 하던 시절에 굉장히 거기에 이렇게 그 대항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강직한 검사고 수사 능력이 좋다라는 점을 얘기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있었던 김성태 씨의 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 이름을 올렸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왜 확인을 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추천할 정도로 이 당내에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이 네. 됐었던 것인가 하는 부분을 체크해 보았을 때 전혀 그러하지 못했다. 심지어는 이성윤 최고위원께서 추천하고 네. 그 부분이 다른 이 법사위원들이나 또는 원내 지도부에게 제대로 스크린되는 과정 없이 바로 최종 후보로 추천되어가는 과정들이 있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이미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제 크게 당내에서 문제가 좀 제기됐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가 진심 어린 사죄의 사과의 표현을 했던 만큼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당 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자
장치를 만드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께 누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다 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은식 실장님, 그런데 2차 특검의 특검 후보자라는 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로 내란 청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을 사람인데 이 대부분 특검을 추천할 때 이 법사위 또 최고위하고 의논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지도부가 지금 제사보다는 제밥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합당을 빨리 추진해서 지방선거 전에 어떻게든 정청래 대표의 8월 달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연임하는 것에 대한 구도를 빨리 짜야 된다는 데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 전당대회, 지방선거 앞두고 합당하는 관련돼서는 사무처에서 당직자들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문건을 만들고 열심히 짜지만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챙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검사를 과연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라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지만 설사 그들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본인들 기준에도 맞지 않는 엉뚱한 사람이 지금 달크닥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필요하고 절실하고 꼭 또 제2 특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그 다수결로 밀어붙여가지고 특검을 띄우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올라가는지는 그들 스스로의 기준에도 챙기지 못하는 이런 사실 해프닝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보면 저는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께 잘못했다고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할 게 아니라 네. 국민들께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특별검사를 권력의 입맛에 맞는 또 대통령에 척지지 않은 대통령의 하명 수사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자기 고백 같은 것이어서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한 저는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김진욱 대변인, 말로는 특검의 생명이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후보 추천 기준은 이재명 대통령의 심기였냐 이렇게 국민의힘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비판하시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주 친분이 깊었던 분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정상적인 그런 수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 팔이 안으로 굽는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명쾌하게 답변을 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가지고 또 이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고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과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닌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떤 아무런 정치적인 인연 또는 한 조직에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하고의 관계성이 적은 분으로 이 특검을 추천할 수밖에 없었던 특이한 사정도 있었다. 이런 점도 감안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친명의 이건태 의원은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뭐 사과로 끝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 김성태 변호인이 민주당에 의해서 특검 후보로 추천이 된 겁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본인이 추천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게 맞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많은 당원들이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뭐 배신이자 뭐 명백한 반역이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당도 당내 갈등이 뭐 심상치 않습니다만 민주당이 최근에 합당 논의 그리고 이른바 친청 친명 사이에 그 최고위원들이나 아니면 중진급 의원들이나 주요 의원들이 이렇게 뱉는 말을 보면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 전준철 변호사 특검 추천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히 친명계, 네. 이재명 대통령 측근이라고 보여지는 분들이 굉장히 좀 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 그 단어들이 굉장히 매서운 단어들입니다. 배신이고 반역이다. 지난주에 이미 이현주 최고위원이 뭐 최고위 공식석상에서 정말 심한 대권 노름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네. 숙주란 이야기까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갈등에 쌓여 있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검 추천과 관련된 민주당 내에 자기들 스스로의 어떤 그 실수든 사건이든 해프닝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둘러싼 지금 친청과 친명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한 주 내내 합당,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과연 네. 누구의 의도에 한 것이고 무슨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를 놓고 친청과 친명이 세게 붙었다면 이번에는 이것이 이번에 특검 추천을 향한 이성윤 최고위원의 이른바 이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추천한 것으로 인해서 봐라 지금 당 지도부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나 친청계 지도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네. 폄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아까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네. 대통령한테만 사과하고 끝날 일이 아니다. 이 친청과 친명 사이에 이런 불신 깊은 이 내전 상황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수습하고 정리할지 그리고 대통령의 실제 속내는 무엇인지 이 부분이 여전히 이번 주 내내 저는 계속 중요한 저는 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진욱 대변인 친청과 친명 사이에 이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게 바로 이번 특검 추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번 특검에 대한 추천은 당의 어떤 시스템의 불비 또는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사고에 불과하다. 사고를 이렇게 크게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났고 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당에서 오히려 지금 이 사고 때문에 좀 전에 김근식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특검의 중립성에 대해서 오해를 갖게 만드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네. 보여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마치 당내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존재하고 그것이 소위 그 명청 갈등의 어떤 그 발로다. 그리고 그것이 이것을 기화로 그것이 점화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당과의 청와대 간의 미묘한 기류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는 원팀을 외쳤지만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회 입법 속도가 늦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 정청, 원팀 정신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이 찰떡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합시다. 당과 정부 모두 긴장하고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기본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당도,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는 결국 입법에서 완성됩니다. 네, 정부가 여당을 향해서 이 질책하는 모습 참 보기 쉽지 않은 장면인데요. 저는 저게 이번 주말에 있었던 고위 당정 협의회인데요. 저게 명청 갈등에 저는 최고봉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명청 갈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계속 조금씩 이슈별로 있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검찰청 해체 이후에 검찰의 보안 수사권 요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재판부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정도의 다양한 이슈에서 이른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당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길 바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마다 또 사실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보면은 조국혁신당과의 전격적인 합당 제안으로 정청래 대표가 불을 지른 다음에 사실은 명청대전의 대리인들끼리 서로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른바 특검 추천 관련해서 이게 이제 활화산처럼 확 불타올랐고요. 아니 이제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특검을 추천하는데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회장의 변호인을 추천하느냐라고 지금 뭐 경로를 했다는 것이고 네. 지금 당장 정청래 대표는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를 내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마지막 있었던 이제 주말에 당정협의회에서 네. 지금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는 열심히 한 팀이 되겠다, 원팀이다라고 했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국무총리, 그다음에 청와대 수장인 비서실장이 네. 대놓고 첫 마디가 집권 여당은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네. 그 입법의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 제발
개기지 말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하는 걸 좀 네. 도와라.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청래 대표의 선택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꺼내들었던 조국혁신당과의 느닷없는 합당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 저는 제가 볼 때 정청래 대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할 겁니다. 지난주 며칠 사이에 이 특검 추천 논란, 그다음에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의 저 기류를 생각해 보면 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 합당이라는 이슈를 어떻게 슬기롭게 빠져나갈지 제가 볼 때는 퇴로와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청 간의 갈등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간의 상황을 좀 약간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11월 3일에 보면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항의 비슷한 걸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자, 올해 들어서는 이 대통령이 정 대표의 만찬에서 혹시 반명이십니까? 농반 진반이라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5% 정도의 뼈는 있는 이런 얘기였었고, 자, 1월 22일입니다. 자, 정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했었죠. 그런데 청와대 그 발표 시점을 몰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좀 있다가는 이 대통령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자, 결정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에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이 대통령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화를 내는 일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에서 민주당이 공소청에다가 보안수사 요구권만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보안수사권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역부로 또 반대를 했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가 계속 원팀 정신,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걸 언급을 하는데 청와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가 집권 여당이 뒷받침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국민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정부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정부를 뒷받침하는 것이 제1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또 목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당이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임무들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특히 집권 1년 차에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고심도 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지난 1월 27일 날 대통령께서 지금 이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 없다. 저는 충분히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한미 관세 문제에 있어서 대미투자특별법이 11월 달에 국회에 상정되고 난 이후에 한 2달 넘게 처리가 안 되면서 그 사이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그 문제 때문에 현재 관세가 15%에서 다시 25%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조속히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처리되는 것이 시급한데 오늘 본회의에서 아마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답함 충분히 전 정부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봅니다.